자, 일발장전 주제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나갈 수도 없고 해외 얘기입니다. 해외를 지금 나가긴 나가야 되죠. 지난주에 유로 2020 영상을 보면은 이 스포츠의 극단적인 뭐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이면 뒤에는 노마스크 응원하는 거 보고서는 아연질색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유럽이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인데 인파들이 이제 국경을 막 넘나들죠. 유럽은 연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74회 칸느 영화제도 이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백신 여권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백신 여권과 면역 여권에 대해서 공론화가 좀 필요할 때다. 물론 이미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와 있긴 했는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 스텝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일 봐야죠. 7월 23일 날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막합니다. 논란은 많았지만 뭐 참가 선수들 비롯해서 필수 인력들 불가피하게 이제 백신 접종을 맞았다는 거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또 뭐 보고해야 되고 출국길에 올리겠죠. 산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 나가면 안 돼요. 지금 베트남 공장들 가서 돌아봐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나갈 수는 있는데 이게 매번 자가격리해야 되고 업무 보는 날짜보다는 비자발적으로 갇혀 지내는 날짜가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공통화된 표준이 이제 본격 논의가 분명히 될 건데 선진국 위주로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죠. 디지털 백신 여권 국제 표준화 논의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 뭐 ITUT 워크샵 등록 이게 이제 어제 기사로 나왔습니다. 질병청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DID 기반 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인 쿠보를 소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논란이 많았어요. 질병청에 데이터를 공유를 안 해버리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한번 휜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오픈을 한다 그러죠. 네, 뭐하러 그거 다 독점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게 DID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조금 논의가 되면 분산 신원 증명 용어는 찾아보시면 이제 다 나옵니다. 이제 최근 접종 증명을 시작한 이동통신 3사, 그 다음에 이제 양대 포털 사이트, 이런 데도 아마 참여할 것 같고, 가장 눈에 띄는 기사는 이제 SK텔레콤이 참여한 DID 연합체 컨소시엄,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백신 여권 관련해서 정부하고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이 DID 연합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라운시큐어가 아까 말씀드린 DID, 분산 신원 증명이라고 명칭되는 이 기술에는 선두인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들 이야기들 하시더군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을 쭉 찾아보면 많아요, 꽤. 그래서 이제 뭐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가 이제 항체 진단 키트 제조사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밖에 뭐 케어랩스, 뭐 아이크래프트, 뭐 다날, SGA 솔루션스라고 하는 개별 기업도 좀 있고, 당연히 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해당이 되겠지만 워낙 통신사는 이제 크니까 그렇다 정도. 개별 기업들의 보통 관심들을 많이 두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면역 여건이면은 가장 좋겠죠. 중화항체가 나한테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올 수 없다라는 그런 강함을 표현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다음 단계인 것 같고, 당장은 지금 이제 백신을 접종했다라는 백신 여건 15일부터로 지금 알고 있어요.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은 우리나라 국민일지라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못 들어옵니다. 네. 맞죠? 네. 그다음에 비행기 타려면은 똑같이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거는 유통 출발, 기간이 네, 3일이네. 그죠? 3일이네. 네. 72시간. 네. 번거롭죠. 네. 그러게요.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좀 표준화된 것이 국제적으로 DID라는 게 이제 하면은 국경을 넘는 인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저도 뭐 DID를 잘 몰라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냥. 그게 블록체인 기술? 네. 아, 블록체인이 분산 아이디 방식이다 보니까 DID라 그러고 DID는 블록체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 설명. 네. 네.
일단은 그 DID 같은 경우는 그 라운시큐어 대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블록체인 해가지고. 라운치큐어가 대표적입니까? 너무 네. 리스트는 정리해놨는데 내용은 그렇게 많이 뎁스 있게는 제가 못 봐가지고. 그래서 항상 뭐 블록체인 얘기 나오면은 라운시큐어 대표적으로 항상 뭐 약방이 감수성 나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국내 최초로 그 분산 아이디, 그러니까 DID 기술을 상용화를 시키다 보니까 계속해서 버기 될 수밖에 없는데 참 웃기게도 근데 그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백신 접종 증명 앱이라고 쿠브라고 있는데 이 개발사는 또 비상장사예요. 아, 블록체인 랩스라는 회사가 이 앱을 개발을 했는데 네. 또 이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또 이 개발한 대표가 또 중간에 퇴진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뭐예요?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또 논란도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백신 접종 앱을 이 회사가 이제 개발하고 회사 내에서는 이제 다시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아니 같이 아까 네. 그 컨소시엄이나 연합으로 좀 네네.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국민적인 관심사인데 왜 그 모르겠어요. 국민인증서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 내부자 거래 정도로 질병청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서 아, 참 저도 그 뭔가 좀- 내용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좀 말씀하신 SKT 같은 경우도 DID, 부산 아이디 연합체 컨소시엄 우선 협상자 선정 이게 지난 3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나왔어가지고 이 연합에 들어가는 기업이 상장사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라운시기업 그리고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아이콘루프, 뭐 코인플러그 같은 회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예, 그렇게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5월 달부터 최종 계약을 예정하고 뭐 진행을 한다는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7월인데?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직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기사를 찾다가 네. 저도 막 와 어디지 이렇게 돼서 네. 기사를 찾고 그 기사의 내용을 보고 또 관련된 기관을 가서 이렇게 찾아보는 방식을 저는 선호를 하는데 일단은 뭐 기사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포스트라도 뭐 블로그 글이라도 이렇게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직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아직 뭐 그 블록체인 앱스라고 백신 접종 증명 앱 쿠브에 대한 논란이 아직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컨소시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땐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본도 많고요. 그리고 정부 부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처 간의 어떤 이 협력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부처 간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게 이제 그런 낮에는 게 아닌가? 4명, 저녁엔 2명. 네, 조삼모사. 네,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 네. 어제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네. 120 BPM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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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200 RPM으로 잘 보더라고요. 네. 네, 거기서 진짜 와 극치 아주 최고였습니다.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네.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 있어요. 네. 헬스클럽 가면은 네. 시속 6km 이상 하면 안 되고 아, 120 BPM 러닝머신에서 이제 6km 이상 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피닝 운동을 할 때 네. 음악. 그 음악 120 BPM 이상의 빠른 템포의 음악은 틀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그게 버터는 이제 되고 뭐는 안 된다. 챔피언은 안 된다. 챔피언은 안 된다고. 네. 그 방역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뛰는 건 안 되고 경보는 되고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아우 참 어렵네요. 그래서 아니, 일단 뭐 이 느낌은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네. 다 느끼시는 걸 거예요. 물론 네. 방역 당국도 어렵다는 건 알아요. 자꾸 변화되고 그거를 네. 정립해야 되는데 좀 통일된 이야기로 조금 정립을 잘 좀 해주세요. 이 금융시장도 똑같단 말이죠. 채권시장 난리 난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금통위 얘기를 하고 10월 지금 금통위를 예상하고 지금 프라이싱들을 하고 있는데 막 뒤죽박죽 난리라니까. 채권시장이 네. 날리면은 그리고서는 이렇게 된다. 델타 변이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리스크 관리, 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몰라. 뭐 만전은 기한되는데 어떻게 알겠냐. 하여튼 우리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자, 우리라도 조금 정립을 기술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이렇다라고 이제 정립을 좀 하자라는 얘기죠. 일단은 백신 여권 만드는 건 어쨌든 이 프로젝트 컨소시엄에서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네. 주식시장은 그 관련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일단은 소대 말씀드렸듯이 뭐 쿠브 같은 경우는 뭐 블록체인 랩스라는 비상장사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아쉽고 그래서 어쨌든 블록체인 방식이다라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뭐 라운시큐어가 있고 드림 시큐리티가 있고 케어랩스, 아이크래프트, 다날, 시티랩스, SJ 솔루션즈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세 가지만 좀 추리게 되면 네. 라운시큐어, 케어랩스, 드림 시큐리티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게요. 라운시큐어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국내 최초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최초로 이 부산 아이디 방식을 상용화를 시켰고 어쨌든 DID 방식과 생체 인증을 활용을 해가지고 신원 증명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운시큐어에 대한 기술을 상당히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운시키 같은 대장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굿닥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굿 닥터의 줄임말이겠죠. 굿닥이라는 그 자회사가 그 있는데 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네. 굿닥. 아이, 뭐 좋은 자꾸 의사. 웃기려고 그러는 게 비슷한 아니라. 브랜드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제가 자꾸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닭은 아닙니다. 그 닭은 오해는 아닙니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가볍게 방송한다고 또 뭐라 하실까 봐. 치킨은 아닙니다. 네. 그 굿닥이라는 회사인데 이 국내 최 이 회사 이 자회사가 국내 최초로 모바일 여권 서비스인 굿닥 패스를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모바일 여권 백신 여권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드림 시큐리티는 잘 아시다시피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정보 유출 방지, 암호 인증 분야, 암호 인증 분야가 결국 블록체인이라든지 보안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암호 인증 분야에서 정보 이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케어랩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리고 라운시케어는 라운시케어는 이제 좀 이제 추가락이 좀 제한되면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만들어 가고 오케이. 있고요. 그래서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은 네네. 대장주는 라운시키어인데 네네. 지금 아직 이슈화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도 모르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단계별로 아까 이제 순차적으로 쭉 봐왔기 때문에 네네. 네. 이게 뭐 어쨌거나 주식시장에서는 순환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백신 여권 네네.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제 라운시케어, 케어랩스, 드림 시큐리티 보면 좋지 않을까. 오케이. 뭐 관련주 찾으면 또 이게 10개가 됐든 100개 될 수 있잖아요. 더 나오죠 당연히 포털 양대 포털부터 해서 뭐 많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가 되는 자영업자분들. 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침에는 4명, 저녁에는 2명의 그게 우리가 뭔가를 백신이나 면역 항체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그렇게 돼야지 이게 계속 막을 수는 없잖아요. 뭐 며칠 동안만 딱 한다면은 좋아질 거라는 막연함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코로나가 만약 그 정확하게 말을 하면 코비드 19죠. 네. 이게 끝날 거였으면 저는 작년 8월달 전에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방송 네. 들어가기 전에 잠깐 뭐 카메라 꺼졌을 때 얘기했지만 람다도 나왔죠. 네네. 이제. 네. 뭐예요? 알파, 베타, 감마, 감마. 델타. 알파. 이게 그리스 어디까지 알파벳인데요. 람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11번째예요. 11번째. 그러니까 지금 11번째. 변이가 11번째 변이인 람다 변이까지도 우리가 지금 그 걱정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아. 뭐 이거만 제가 간단하게 이게 그 학술 보고 할 얘기 있는 모양이에요. 아, 예. 아니요, 뭐 할 말씀 얘기 있으면 손 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제 이어서 이제 얘기했는데 네. 사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작년 8월달에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장마가 시작되면 이제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네. 이게 너무 좀 비과학적인 얘기라서 좀 낯뜨겁긴 한데 비가 많이 내리고 이제 우리 장마가 시작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다 씻겨갈 거니까 여름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막 이런 얘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었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작년에. 뭐 그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네. 뭐 메뚜기가 알을 까고 뭐 그렇죠. 해갖고 막 했는데 메뚜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게 1년 지금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조류독감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변이를 하면서 지금도 우리 조류독감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그렇죠. 계절적으로 보면 계속 조류독감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도 네. 이제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와 이제 계속 같이 가야 한다. 그러나 인체에 정말 조금 심각한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 개발해 놓은 이제 백신들이 무용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또 이게 또 주식시장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그런 이슈들 때문에 경제가 회복될 거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백신이 무용해지면 또 경제가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럼 또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또 충격을 좀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델타 변이까지도 WHO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하기를 백신이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만 오늘 뭐 남미발 이제 람다 바이러스 이런 이제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더 또 치명적인 또 뭐 어떤 그 효과가 또 나올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어떤 대비를 분명히 좀 해둬야 되고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백신 여권이잖아요. 면역 여권, 백신 여권.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네. 사실 우리나라만 이제 표준을 도입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국내에서 여행하는 거는 뭐 소위 말해서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그냥 딱지 붙여주는 거 그것만 봐도 확인을 할 수는 스티커.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해외로 이제 나갈 때 외국을 나갈 때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 이 표준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이제 국제 표준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논의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각 기업들의 또 이권이 또 여기에 또 개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쉽게 정립이 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오늘 저도 이제 아침에 부랴부랴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백신 여권도 전자화 시키는 방식이 이제 PKI 방식, 그거는 이제 중앙화 시키는 거고, 아까 이제 팀장님 얘기해 주실 땐 DID 방식은 이제 탈중앙화 방식. 네. 근데 요즘엔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 탈중앙화 방식이 더 좀 선호를 하죠. 해킹이라든지 또 그런 위협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그 만들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DID 방식이 이제 조금 더 이제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종목들은 팀장님이 지금 뭐 라운 시큐어, 드림 시큐리티 이게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뭐 핵심 종목들 잘 말씀해 주신 것 그러니까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백신 여권 국제 표준화 논의를 한 달 안에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린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그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갈 거야? 아니면 우리도 우리의 표준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미리 아니면 은 말씀하신 DID가 됐던 뭐가 됐던 케이스별로 해서 어떤 그룹들이 이렇게 준비를 한다. 네. 뭐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기업을 찾아보면 제가 너무- 걸리는 기업이 없기 너무 때문에. 성토를 지금 네. 120bpm에서 어제 막 제가 그래서 제가 억지로 지금 종목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들 중에서 이제 케어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많이 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제 굿닥이라는 원래 이제 이 케어랩스의 굿닥이 이제 그 물적 분할됐거든요. 네. 물적 분할돼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회사가 지금 설립이 됐어요. 이 굿닥이라는 회사가 워낙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특히 이거는 이제 비대면 코로나19 이제 확산되면서 병원을 이제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놓고 네. 딱 내가 그 시간에 딱 가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거든요. 지금 백신도 계속 그런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을 그렇죠. 하는 맞습니다. 형태죠. 자꾸 다운돼서 뭐 그렇다는데 뭐 저는 아직 순서도 안 돼가지고 근데 계속 기다리만 있는데 네. 그래서 병원 접종조차도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인간과 인간 간의 접촉을 가급적이면 좀 그렇죠. 분산을 네, 해야 분산을 되니까. 시켜야 트래픽 되잖아요. 분산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상당히 좀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앱이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이제 굿닥이라는 연령이 플랫폼.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용하기엔 어려우실 그렇죠. 수 있죠. 그게 한계예요. 네. 뭐 아무튼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지금 트렌드에 좀 잘 부합하는 기업은 저도 이제 케어랩스라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대신에 여기에 이제 조금 한 종목 정도만 조금 끼워 넣기 하면은 추가해주세요. 네 결국은 블록체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 블록체인은 요즘에 더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비단 뭐 이 백신 여권, 전자 여권뿐만 아니라 그 CBDC 요쪽에서도 이제 또 블록체인 기술이 네. 계속해서 좀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들을 쭉 보시면은 차트가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애가 라운 시큐어였는데 라운 시큐어는 최근에 한 달 동안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제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또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GA 솔루션즈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 회사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그 보안 인증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보면 제가 라운 시큐어하고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면 두 종목이 이제 거의 비슷하거든요. 라운 시큐어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6월 초에 상당히 좀 강하게 주가가 이제 폭발을 한번 했다가 쭉 한 달 정도 이제 눌림목 받으면서 이제 조정을 좀 진행을 했죠. 한 텀이 더 돌아올 때좀 되긴 그렇죠. 하겠네요. SGA 솔루션즈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달에 이제 아주 강하게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다가 한 달 정도 지금 조금 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뭐 하다 보니까 계속 선점 미리 조금 매수해 놓는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또 가격 반등이 시작되기 전에 또 미리 사놓는다는 개념으로 라운 시큐어라든지 SGA 솔루션즈 이런 기업들을 이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 중에 뭐 여기저기 요즘에 좀 많이 엮였던 종목이 이제 한컴 위드라는 종목도 있는데 요 회사는 이제 모 회사인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한컴 MDS, 한컴 위드 이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가상화폐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고 뭐 블록체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또 테마에 좀 엮여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컴 위드도 내용들이 이제 메타버스 아까 우리 잠깐 하다가 너무 딱 도식화시켜서 메타버스 관련주는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보안 솔루션 업체들도 메타버스에 그렇죠.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나중에 이제 그 쉽게 생각해 보면 게임 아이디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그 수천만 원짜리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제 칼을 사가지고 내 아이템에 만들어 놨는데 누군가가 해킹을 해가지고 그걸 훔쳐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보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메타버스 이 가상의 칼 들고 현실에 다니다가 어떻게 이렇게 게임상에서 흘리면 확 주소가 안 됩니다. 네, 누가 주워갑니다. 아. 네. 그게 그러니까 천만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밤사이에 게임을 안 하고 있는 동안에 나의 이제 아이템이 이제 머물러 있는 공간에 그걸 보관해 놓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네. 그걸 누군가가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내 아이템을 그냥 뺏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의 현실이 나와 동일한 또 다른 나를 이제 만들어서 그 이제 또 다른 나를 이제 말 그대로 뭐 꾸미기도 하고 네. 뭐 또 커리어 개발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금융거래가 그렇죠. 이루어지고. 금융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하고도 또 나중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 쪽은 또 그쪽하고도 연결을 좀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뭐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SJ 솔루션즈는 보안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한컴히드는 뭐 이쪽 저쪽 막 좀 같이 또 엮여 있는데 함께 좀 보시면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많아졌네.